지금부터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했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앞에 모델 레시피까지는 기존에 했던 거를 갖다가 카피해서 쓰는 건데, 지금부터 워크플로우 만드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 바꿔서 잘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자, 워크플로우를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워크플로우가 여러 개 세트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7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워크플로우도 레시피가 들어가야 되는 게 3가지니까 우리가 3종류를 만들게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베이직 워크플로우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도 베이직 워크플로우라고 이름을 바꿔서 베이직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직 워크플로우. 예, 그래서 베이직 워크플로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워크플로우 해주고, 밑에 보시면 워크플로우 언더바 셋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명령어가, 함수가. 요걸 갖다 쓸 거예요. 워크플로우 언더바 셋. 요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쳐줄게요. 워크플로우 언더바 셋 해가지고, 셋은 같이 묶는 걸 얘기하죠. 셋, 이렇게 묶음, 그걸 세트라고 하죠. 네, 워크플로우 언더바 세트로 해가지고 묶음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레시피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레시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의 레시피가 들어가는데, 이름이 뭘로 들어가냐면 프리 프로세스 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프로시까지 해주면 이렇게 명령어 옵션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파라메타 값이 들어가 있어서 는 해주고요. 프리 프로세스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다가 리스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리스트는 뭔지 아시죠? 리스트는 값이 여러 개가 묶어 있는 거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해주시고, 여기에 베이직 이렇게 해줄게요. 리스트 이름을 베이직 해주고, 여기다가 베이직 언더바 레시피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베이직 레시피를 갖고 와서요,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쉼표 해줄게요. 얘는 레시피 해주는 겁니다. 프리프로세스 하는 방법은 앞에 전처리 작업을 해서 레시피로, 베이직 레시피를 가지고 전처리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 모델하고 S가 붙습니다. 모델즈하고 S 붙고요. 여기에 또 리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모델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리스트 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 트리 해주고요. 이퀄 해주고, 트리 언더바 모델, 컴마. 자, 트리 모델은 우리가 뭐냐면 위에서 만들었던 요겁니다. 요 트리 모델, 요거 있었죠? 이 트리 모델 만들었던 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리 모델 붙여놓으시고, 또 엔터. 그 다음에 RF 해주시고, 얘는 RF 언더바 모델, 컴마. 그 다음에 우리 BT 해주고요. 얘는 BT 언더바 모델.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레시피는 베이직 레시피 하나를 쓰고요. 모델은 리스트 해가지고 트리, RF, BT 3 모델이 동시에 분석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돌려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돌려줘야지 우리가 결과를 다 한꺼번에 비교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자, 됐죠? 그러면 베이직 모델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 워크플로우 한번 불러와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장됐냐면 베이직 트리에 뭐가 막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베이직 RF 해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베이직 언더바라고 또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트리 모델이라고 했는데 베이직이 앞에가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워크플로우 아이디라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프리프로세스하고 모델하고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베이직은 프리프로세스에 베이직이 들어가고요. 뒤에 언더바, 뒤에는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베이직은 여기 레시피의 이름이고요. 앞에. 그 다음에 언더바, 뒤에는 모델이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름을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베이직 레시피, 트루 모델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름이 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앞에 베이직 레시피를 이름을 베이직 해서 짧게 끊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얘도 트리 모델을 트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넣어주면 베이직 트리 해서 이렇게 이름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눈으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냐면 베이직 언더바 워크플로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extract 해주고요. fit 해주고 extract 언더바 워크플로우 해주시고 extract 워크플로우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따옴표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넣어주는데 트리 모델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 아이디 중에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나는 베이직 트리 모듈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카피해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워크플로우 세팅이 되어 있죠. 워크플로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한 것처럼 레시피하고 모델하고 튜닝 모델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거. 그래서 프리프로세스에 아까 전에 우리 베이직 모델이 여기 들어와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베이직 레시피의 모델이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모델로 해서 튜닝 모델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베이직 RF 모델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RF 모델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쌍이 자동으로 묶어져 있는 거를 개별적으로 보고 싶으면 extract workflow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본인이 원하고 온 모델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여러 개, 세 가지 모델이 여기 전체가 묶어져서 베이직 워크플로우라는 걸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모델이 동시에 저장이 돼서 뒤에 있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모델이 동시에 분석이 돼서 훈련을 시켜주고 그 결과를 동시에 비교 분석을 같이 해줄 겁니다. 자, 베이직 워크플로우 말고 우리 두 번째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내려가고요. 자,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뭐였죠? 두 번째 모델은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이었죠?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만들었던 거 그냥 카피해서 우리 수정해서 해볼까요? 요거 카피. 자, 요거 카피해 주시고, 카피한 다음에 수정 잘 해주셔야 돼요. 카피해서 붙이라 그러면 잘 수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베이직 워크플로우를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로 STAND 스탠드 워크플로우로 바꿔주시고, 요 앞에 워크플로우 이름을 스탠드 워크플로우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스탠드 워크플로우. 자, 요거 바꿔주셨죠?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를 베이직이 아니고 여기 스탠드로 해주고, 레시피도 베이직
레시피가 아니고 스탠드 레시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됐죠? 아이고, 여기 스탠드 자, 스탠드 레시피로 해주시고 이름을 스탠드로 넣어줄게요. 프리프로세스를. 자, 모델은 요거를 다 바꿔주겠습니다. 모델은 우리가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LR 해주고 equal LR 언더바 모델. 로지스틱 모델 LR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첫 번째.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자, 두 번째는 NN 뉴럴 네트워크 모델 해주고 NN 언더바 모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콤마. 자, 세 번째는 SVM 해주시고 SV 서비스 벡터 언더바 모델. 아이고. 모델. 콤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KNN 해주고요. KNN 언더바 모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워크플로우 모델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도 스탠다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거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를 해서 넣어주시면 필요한 모델이 이렇게 뜨죠. 자, 스탠다드 워크플로우 정리해 드릴게요. 못 쫓아오셨으면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로 이름을 스탠다드로 바꿔주시고 스탠드 그 다음에 여기 프리프로세스도 스탠드 언더바 레시피로 바꿔주시고 모델들은 리스트 LR 모델 그 다음에 NL 모델, SVM 모델, KNN 모델. 그래서 총 모델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걸 저장하시고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스탠다드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저장이 되죠. 자, 저장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모델이 있으면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겠습니다. 스탠다드 워크플로우, 익스트랙 워크플로우에서 스탠다드 NM만 제가 골라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서 봤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있었죠? 카테고리컬 모델. 그래서 카테고리 워크플로우 해주시고 요거 그대로 카피 또 해가지고 올게요. 자, 베이직 모델, 스탠드 모델,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모델. 자, 앞에 스탠드 언더바를 지우고 카테고리로 바꿔줄게요. 카테고리 워크플로우 똑같이 해주시고 프리프로세스 여기 스탠드도 카테고리로 바꿔줄게요. 카테고리 그 다음에 스탠다드 레시피도 카테고리 레시피로 그래서 이름을 통일시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스탠다드 해주시고 모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MB 모델이니까 MB 해주고 MB 언더바 나이브 베이지한 모델 이렇게 해서 하나만 넣어줄게요. 자, 카테고리 워크플로우는 MB 모델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MB 모델만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워크플로우 실행해서 카테고리 언더바 MB 모델 하나만 들어오면 되겠죠? 요것도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요것만 딱 띄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카테고리컬 모델만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기본 포맷은 비슷하니까, 그죠?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만드는데,
기본 개념은 우리가 레시피가 데이터를 그냥 쓰는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델을 우리가 트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베이직 모델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이제 트리 모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XG 부스트, 부스팅 트리 이런 모형이 있고요. 이게 같은 개념으로 묶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 서비스 벡터 머신, 그 다음에 KNN, 그러니까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 모델 이런 것들이 같은 개념으로, 같은 비슷한 속성으로 묶이는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이브 베이지아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직, 스탠다드, 카테고리 다 했지만 이 카테고리는 나이브 베이지아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쓰고요. 같이 묶어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묶어서 다 한번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자, 모델, 워크플로어를 다 합쳐야 됩니다. 워크플로어를 다 결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따로 돌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시피나 이런 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워크플로어를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줬지만 돌릴 때는 한꺼번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all 워크플로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ll 언더바 워크플로어라고 해줄게요. 자, all 언더바 워크플로어. 자, 얘는 워크플로어를 이게 베이직부터 해가지고 세 개를 다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하는 거를 우리가 bind 언더바 rows라고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bind rows 이렇게 해주시고 bind row 그러니까 밑으로 묶는 겁니다. 밑으로 계속. 자, 처음에는 베이직 언더바 워크플로우를 묶어야 되죠. 언더바 워크플로우. 자, 베이직 언더바 워크플로우로 묶고요. 그 다음에 컴마 쉼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탠드 언더바 워크플로우로 두 번째 묶어주고요. 컴마 세 번째 카테고리 언더바 워크플로우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준 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베이직 이렇게 해서 묶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처리해 줘야 돼요. 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 아이디를 처리해 주는데 뮤테이트 언더바 해 주시고 워크플로우 언더바 아이디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gsub 해주실게요. gsub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나중에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할 때도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 어떤 값을 찾아서 텍스트 값들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걸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베이직,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빼는 겁니다. 그냥 트리 모형, RF 모형 이렇게 쓰면 좋겠죠. 베이직 언더바 트리, 스탠다드 언더바 LR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쓰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말들을 다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gsub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지 해볼게요. 따옴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따옴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또 따옴표. 자, 우리 PPT에 있는 거 그대로 치지 말고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안 헷갈릴 거예요. 쌍따옴표, 그 다음에 콤마 또 쌍따옴표,
컴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 플로어 ID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gsub이라는 게 얘는 찾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따옴표에 있는 글자들을 찾아서 뒤에 나오는 따옴표에 있는 글자들로 바꿔주는데 워크플로어 ID를 라는 행에서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워크플로어 ID 얘입니다. 얘를 찾아서 이 항목에서 이 값들을 쭉 읽어서 얘가 찾아서 어떠한 특정 값들이 들어오면 그 값들을 이렇게 처리해 주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고 가로 안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베이직 언더바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즉 베이직 언더바라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베이직 언더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베이직도 찾아주고 스탠다드 언더바도 찾아주고 카테고리 언더바 요 세 가지를 다 찾아줄 건데 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오아로 묶는 건데요. 오아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거에 엔터 바로 위에 보면 W 표시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W 표시 짝대기가 있는데 짝대기를 위에 걸 써야 돼요. 우리 키보드에 있는 것 중에서 위에 거 쓰려고 그러면 Shift 키를 눌러주는 거 알고 계시죠? Shift하고 W 표시 엔터 위에 있는 키보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가 표시가 되죠? 이걸 우리가 오아로 의미합니다. 자, Shift 그 다음에 엔터 위에 있는 W 표시 얘를 넣어주고요. 다시 또 가로 또 한 번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스탠드 언더바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짝대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로 열고 닫고 이번에는 카테고리 언더바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자, 이 얘기는 베이직 언더바 들어가는 단어 또는 스탠드 언더바 들어가는 단어 또는 카테고리 언더바 들어가는 단어들을 다 찾아서 얘는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찾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해줄까? 이 얘기입니다. 자, 얘를 삭제해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그냥 없어지겠죠? 얘를 찾아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니까 삭제해주고 어떤 대체 단어를 안 써주면 삭제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줄게요. 자, 그리고 처리해준 결과값을 확인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베이직 언더바 이런 앞에 뭐가 붙은 것들이 레시피 붙어 있는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됐죠. 자, 됐죠?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거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말도 길어지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준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요 뮤테이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찾아서 없애주는 겁니다. 자, 우리 워크플로우를 다 세팅을 했는데 우리 훈련하기 전에 하나를 더 파라미터 세팅해 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스탠다드 워크플로우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좀 바꿔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델을 훈련할 때 여기서 그리드 부분에서 우리 튜닝 값들을 변환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모델들은 우리가 튜닝 값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그 뉴럴 네트워크는 변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nnet 언더바 파람이라는 걸로
하나를 세팅을 해줄게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파라메타 값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파라메타 값들이 보이지가 않고요.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끄집어 갖고 와서 다시 변환해서 또 여기다 또 집어넣어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NN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갖고 오고요. 그 안에 파라메타 값을 추출해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NN 언더바 모델로 해주고요. 여기서 extract 언더바 해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파라메타 언더바 셋 언더바 다이얼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마지막에 extract 언더바 파라메타 언더바 셋 언더바 다이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길죠? 얘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그래서 업데이트 해주고 가로 열고 업데이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오냐면 히든 언더바 유닛 돼 있고요. 히든 언더바 유닛 값을 어떤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히든 똑같은 이름으로 넣어주면 똑같이 바꿔준다는 거죠. 히든 언더바 유니트 해가지고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변경돼야 될 값을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을 지금 현재 있는 값으로 대체해 준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값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여기 값을 보면 이렇게 되게 막 어렵게 막 돼 있죠. 그죠? 히든 유닛에 뭐 타입에 뭐 요렇게 돼 있어. 오브젝트 엠파람 되게 복잡하게 막 요렇게 세팅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히든 유닛만 우리가 세팅 값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얘를 갖고 와서 끄집어내서 여기 있는 값을 뭘로 대체해 줘라 라는 거죠. 요 값을 이렇게 대체해 주는데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 C 해주고요. 또 다시 가로 열고 닫고 넣어줄게요. 우리 벡터 값으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C 해주고 값을 두 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슨 값 1, 27 이렇게 바꿔줄게요. 가로를 잘 보세요. 가로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해서 가로가 뒤에 3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3개. 그래서 히든 유닛을 1번에서 27번까지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자동으로 히든 유닛을 얘가 알아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n의 파라메타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요 값만 추출해 보시면 요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요건 아직 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자, 요 값을 세팅을 해줬으니까 요 값을 어떻게 주냐면은 요 값에다가 여기 지금 저장된 것에다가 여기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는지 해볼게요. 스탠다드 언더바 워크플로어 이 값 중에서 그대로 우리가 값을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 언더바 워크플로어에서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고요.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이 값으로 대체해 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수정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 언더바 ad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옵션 언더바 add, 옵션 언더바 add 처리해 주시고, 여기서 파라메타 파람 언더바 인포 언더바 PARM 언더바 인포, 안 뜨네요. 그냥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nnet 언더바 파라메타 값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파라메타 인포에서 nnet 파라메타 값을 이렇게다가 찾아서, 그 다음에 쉼표하고 한 칸 띄고 대체해 주는데, 여기 id 이퀄 해주고요. 여기서 뭘 찾으냐면 스탠다드 언더바 nnet, 자, 여기서 요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스탠다드 워크플로어에 있는 스탠다드 nnet, 요 안에 있는 요 옵션 값이 있을 거예요. 요 옵션 값을 찾아서 그것을 nnet 파라메타, 우리가 위에서 만든 요 값으로 얘를 업데이트, 대체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알겠죠? 그래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히든 파라메타 유닛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바꿔주고, 거기서 이렇게 파라메타 값을 이렇게 옵션으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됐겠죠? 자,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해서 바꿔줄게요. 자, 스탠다드 워크플로우 기존 거 요거 요렇게 바꿔줬죠? 다시. 자, 그러면 스탠다드 워크플로우 바꿔주고요. 다시 워크플로우 결합을 다시 눌러볼게요. 실행. 기존 걸로 우리가 바꿔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원래 아까 전에 이거를 처리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빼먹은 거예요. 빼먹고 그냥 넘어온 거라서 요 부분을 넣어주고요. 다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도 결합해서 다시 여기서 기존 거 수정을 해 주시고요.